12만 6천 조선인들의 코와 귀는 잘린 채 소금에 절여졌다. 그리고 고향 땅이 아닌 일본의 차가운 흙 속에 묻혔다. 그들의 비명은 아직도 이 땅을 울리고 있다. 교토, 이 평화로운 도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곳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언덕 미미즈카에 담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약 12만 6천 명의 조선인들의 잘린 코와 귀가 묻혀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소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처참히 짓밟힌 역사의 증거이며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끔찍한 상징입니다. 코와 귀를 베어 전리품으로 삼아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무겁다는 이유로 조선인들의 신체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군인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심지어 아이들까지 포함된 잔혹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12만 6천 명의 희생자들이 숫자로만 기록된 채 인간으로서의 이름과 존엄을 잃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역사를 연구하며 많은 비극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벌어진 야만적인 행위와 코와 귀가 소금에 절여지고 일본의 땅 속에 묻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역사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두 눈으로 보고 그곳에 묻힌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저는 교토를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미미즈카 이야기를 단순한 전쟁의 잔재로 치부하기엔 이 역사의 무게는 너무도 큽니다. 미미즈카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이제 그 잔혹한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비극적인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미즈카, 겉보기에 그저 9m 높이의 작은 언덕 같지만 그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교토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리와는 정반대의 고통과 비극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언덕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약 12만 6천 명의 잘린 코와 귀가 묻힌 장소라는 것을 떠올리는 그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미즈카의 잔혹한 역사를 기록으로 접했지만 직접 그곳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교토의 평화로운 풍경은 고통스럽게 희생당한 이들의 비극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언덕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힌 흔적과 조선인들의 절규가 여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덕 앞에 섰던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과 그 땅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의 차이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미즈카의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역사적 유산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관광객들은 이 언덕을 그저 지나칠 뿐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미미즈카 앞에서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비가 땅을 적실 때 마치 조선인들의 눈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묻힌 이들의 고통과 억울함이 제 가슴을 짓누르며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진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잔혹한 역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미미즈카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군의 잔혹한 만행과 체계적인 폭력을 상징하며 조선인들의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물이 아닌 인간 존엄성이 철저히 파괴된 비극의 현장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사기를 높이고 공적을 증명하기 위해 적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코와 귀를 베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와 귀는 소금에 절여져 부패를 방지한 뒤 전리품으로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약 12만 6천 명의 조선인들이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단순한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본군이 전쟁에서 보여준 학살의 증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은 단순히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수단이었습니다. 전리품으로 평가받은 코와 귀의 숫자는 일본군 사이에서 경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만 취급한 극단적 만행이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이 숫자를 통해 전쟁의 결과를 자랑삼아 기록했고 공로를 평가하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신체 일부는 철저히 문서로 기록되며 영수증까지 발행되었습니다. 미미즈카는 단순히 조선인의 비극을 묻은 장소가 아니라 일본이 잔혹한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던 흔적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리품을 모으라는 명령으로 만들어졌고 약 12만 6천 명의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이를 미화하거나 감추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미즈카라는 이름의 변경입니다. 본래 이곳은 대부분 조선인의 코가 묻혀있는 코무덤으로 불려야 하지만 일본은 이 이름이 지나치게 잔인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귀무덤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잔혹성을 희석시키고 비극적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곳에 묻힌 조선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미미즈카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와 기록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기록은 임진왜란을 조선 출병이라는 표현으로 미화하며 침략의 잔혹성과 만행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합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역사 속에서 영웅적인 지도자로 묘사되며 그의 명령으로 자행된 코와 귀를 베어온 행위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전쟁에서 세운 공적을 증명하는 물건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미미즈카의 위치 또한 잔혹함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도요쿠니 신사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있습니다. 도요쿠니 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격화하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묻힌 미미즈카와 이 만행의 책임자인 도요토미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본이 이 잔혹한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미화하고 기념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미미즈카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관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방문하는 이들은 그저 작은 언덕으로 지나칠 뿐 그곳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관리조차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책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비극을 잊히게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본 내 일부 역사학자들조차 미미즈카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입니다. 일부 양심적인 연구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은 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와 같은 역사적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불편한 진실로 치부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미미즈카에 얽힌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일본 사회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잔혹한 역사를 숨기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이며 잊혀진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미즈카는 일본이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미즈카 앞에 섰던 그날 저는 단순히 연구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진 깊은 울림이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 작은 언덕 아래 묻혀있는 것은 잘린 코와 귀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힌 조선인들의 고통과 절규였습니다. 평화로운 교토의 모습과 그 아래 숨겨진 끔찍한 진실의 차이는 저를 숨이 막힐 듯한 기분으로 몰아넣었고 이 역사를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 미미즈카는 저에게 단순히 잊힌 유적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느낀 감정은 단순히 기록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마치 하늘에서 조선인들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미미즈카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잔혹한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조선인들의 고통을 단순히 과거의 일로 묻어두지 않고 이 비극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곳에 묻힌 이들의 희생은 단순히 전쟁의 피해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숫자로 지급한 야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미미즈카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료를 넘어선 질문을 던지는 장소입니다. 일본은 이 비극을 감추고 미화하려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땅에서 느껴지는 12만 6천 조선인들의 고통과 억울함은 지금도 세상의 진실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미즈카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단순히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이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인들의 고통을 알리고 이를 통해 전쟁과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전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가 단순히 잊힌 과거로 남지 않고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자리 잡길 바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단지 조선인들의 고통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미즈카는 단순히 역사의 비극을 기록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미미즈카 앞에서 느낀 책임감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미미즈카에 담긴 진실은 단순한 전쟁의 피해를 넘어 일본이 체계적으로 자행한 잔혹성과 그 뒤에 왜곡된 서술을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잔혹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실상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숨길 수 없으며 숨기려는 순간 그것은 다시 드러나 경고로 남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미미즈카의 이야기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고통은 외면당한 채 역사는 왜곡되고 잊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정말 대범한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단지 정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할 뿐입니다. 역사적 진실 앞에서 정중하게 대처하며 폭력이나 야만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말이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일본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테러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알고 기억하며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대범함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비극적인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함께 진실을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